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시켰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건축산업기사 실기 제3회 기출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죠. PQ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PQ, 요게 프리 퀄리파잉이죠. 미리 어느 정도 예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건설업체의 공사 수행 능력을 기술적 능력, 재무적 능력, 그리고 조직 공사 능력을 비가격 요인이라는 게 그 공사비가 아닌 다른 능력을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를 그냥 낙찰시켜서 계약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일종의 예선 통과라고 하는 게 프리 퀄리파잉입니다. PQ.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비가격 요인인 거죠. 비가격이라는 게, 가격은 원래 공사비인데 공사비에 의해서 입찰이 결정이 되고 낙찰이 결정이 되는데, 그게 아닌 입찰 자격을 주기 위해서 비가격적 요인, 기술적 능력, 재무 능력, 조직 및 공사 능력, 그동안에 실적이 얼마냐, 경험이 얼마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신용도가 얼마냐, 지금 현재 뭐 자금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다 보는 거, 그걸 미리 걸러내는 거, 이거를 PQ라고 합니다. 2번 갑니다. 공동 도급을 수행하는 공동 이행 방식과 분담 이행 방식의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이것도 거의 처음 나오는 건데요. 공동 이행 방식이 있고 분담, 말 그대로 공동은 같이 하는 거고 분담은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거죠.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공동 도급 방식이 돼요. 이게 그야말로 아이디어란 거죠. 그대로 이상적인, 완전히 공동으로 똑같이 하는 거. 분담은요, 공사를 분할 또는 분담해서 이행하는 걸로 공고 분할이 쉬운 공사에 주로 적용이 된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단지 재건축 공사를 받았는데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단지, 2단지 나눠 있는 경우 많죠. 근데 거기 아파트 동 호수가 1단지는 101동부터 시작하고 2단지는 201동부터 시작하죠. 보통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A사하고 B사가 두 개가 나눴었는데, 이게 A사도 같이 1단지도 A and B, 2단지도 A and B,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공동 이행 방식이에요. 근데 분담은 어떻게 되느냐? 분담은 A단지는 A가 맞고 2단지는 B가 맞고 이렇게 나누어 갖는 거예요. 공구별로. 이 공구라는 게 바로 1단지, 2단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별로 이 1공구는 네가 맡어, 2공구는 내가 맡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공사되어 있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힐스테이트가 돼 있고 2단지는 푸르지오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다는 거죠. 요게 분담이고, 공동은 완전한 형태, 완전히 배분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거. 그래서 보통 공동 이행 방식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분담이 더 많죠. 3번 갑니다.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LCC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건 뭐 필기에서도 많이 했었죠. 초기 기획 단계부터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하여튼 전체 건물 생애에 전체 주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게 바로 LCC. 4번 저탄소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혼화재 종류 두 가지.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죠. 전탄소 콘크리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50에서 70% 이내로 시멘트를 대체하는 거죠. 대체할 때 사용하는 거 플라이애쉬하고 고로슬래그입니다. 두 개를 꼭 기억하시고, 50에서 70% 플라이애쉬와 고로슬래그가 바로 저탄소 콘크리트. 5번 갑니다. 석재 등급은 다음 설명의 기준에 의하여 1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1, 2, 3등급 한다는 거죠. 각 설명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재하시오. 1번 1등급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거, 한마디로 1등급에 살짝 모자라는 거, 그게 2등급이죠. 2번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거, 이건 제일 꼴등 3등급을 얘기하는 거고. 3번 흐름, 점, 띠, 철분, 뭐 이게 끊어지는 줄, 이런 산화 분화 이런 것들이 조금도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한마디로 결점이 하나도 없는 게 1등급. 그리고 1등급에서 기준에서 결점이 약간은 있는 대신에 심하지 않은 거 2등급. 그리고 실용상 지장이 없는 거 3등급. 마지막 꼴등이 되겠죠. 6번 갑니다. 콜드 조인트와 시공 줄눈의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이제 드디어 슬슬 이게 뭐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설명하시오 나오죠. 콜드 조인트 갑니다. 콜드 조인트는 뭔가 타설 작업 중에 휴식 시간이 있어요. 뭐 쉬는 시간에 의해서 경화가 완료가 된다. 이게 콜드라고 그랬죠. 경화가 완료가 되면 차가워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화가 완료된 콘크리트에 새로 이어서 치게 하는 게 콜드 조인트. 그렇다면 이 시공줄루는 뭐냐면 한 번에 타설하지 못하고 이어붙기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공줄이라는 게 면적이 너무 넓은 거야. 너무 넓어서 어쩔 수 없이 구획을 나눠서,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설명해도 되지만 구획을 나눠서 시공할 때 발생하는 줄눈, 그게 바로 시공줄눈이에요. 너무 넓어서. 콜드 조인트는 넓은 게 아니라 휴식 시간의 타설 시간 때문에 생기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7번 콘크리트 슬럼프 저하 원인 세 가지를 기술하시오. 슬럼프 저하는 어떻게든지 물이 증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잉여수의 증발, 배합의 운반 시간이 긴 경우, 운반 시간이 길다. 예를 들어서 이 레미콘 트럭에서 막 비미면서 오는데 교통체증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갖고 완전히 꽉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막 15분 안에 20분 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2시간이 걸렸어. 그러면 그 안에 물이 다 증발해버리죠. 그러면 슬럼프 값이 안 나옵니다. 타설 시간이 긴 경우 같은 내용이죠. 펌프 앞선 거리가 클 때, 앞선 거리가 크다? 길다라는 거죠. 거리가 엄청나게 멀 때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는 서준 콘크리트 한여름철에 할 때는 증발이 많이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5가지를 기억하시고 확실하게 생각나는 거 3가지를 쓰시면 되겠죠. 8번 갑니다. 다음 그림에서 설명하는 용적 결함에 해당하는 명칭을 그림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완전히 융착이 되지 않고 살짝 그냥 겹쳐지는 거, 이거 첫 번째 게 오버랩이고요. 두 번째는 도랑이나 홈이 파지는 거, 이거 언더컷이라고 했죠. 9번 갑니다. 조적벽체에서 테두리보의 설치 목적 3가지. 테두리보의 역할이죠. 수직균열 방지, 수평균열 아닙니다. 그리고 벽체 일체화를 통한 수직 하중의 분산, 한마디로 균등하게 분산하는 거죠. 세로곤의 정착 및 이음 V 재원. 세로곤의 정착하는 거 항상 40D죠. 40D. 이것도 나옵니다. 직경의 40배. 이 40D를 바로 테두리보 안에 정착을 하게 만드는 거죠. 10번 갑니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목재 균열의 종류를 보기에서 골라 기술하시오. 이것도 처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1번 제재목이라는 건 제재소에서 목재로 완전히 건축재료로서 완벽하게 만든 거를 제재목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완제품인 제재목의 끝부분에서 상하가 관통하여 갈라지는 거, 상하가 관통한다. 이거 분할입니다. 그리고 2번 나무가 생장 과정에서 받는 내부 응력으로 인해서 목재 조직에 나이테가 바로 섬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이테의 평행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거, 이게 윤활. 3번은 나이테의 직각 방향으로 갈라지는 거, 활열. 자, 목재는요 다른 재료하고 틀려서 뭔가 이렇게 목재가 있을 때 얘가 꼭 나이테가 있어요. 이렇게 나이테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멋지기도 하지만 이 나이테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측면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테의 평행한 방향으로 잘라지는 거, 이거 이렇게 잘라지는 거, 이거는 윤활입니다. 얘는 윤활이고요. 3번에 보시면 나이테의 직각 방향으로 갈라지는 거, 이거는 활열이죠. 활이 아니라 활열. 쪼개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쪼개지는 거 활열, 이렇게 쪼개지는 거 윤활.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상하가 관통해서 갈라지는 거 분할. 그래서 분할, 윤활, 활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반복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기사에선, 건축기사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꽤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11번 감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3가지를 기술하시오. 감리자는 기본적으로 감독하는 거죠. 계약서, 설계, 도서 등등의 법규대로 시공하는지 감독하는 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지도나 조언. 혹시라도 우리 중대재해 했었잖아요. 중대재해 하면은 요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망 1인이고 3개월 이상의 2인, 그리고 10인 이상의 동시에 발병. 그래서 1, 2, 3, 10을 잘 기억하라고 얘기했던 게 중대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쭉 보다 보니까
감독을 하다 보니까 공사 중에 뭔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어. 그러면 요거를 지도나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안전화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바로 감리자의 역할. 세 번째, 발주자 입장에서 감독 기능을 보완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